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제 강의 시작을 하죠. 우선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화학의 기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다, 그래서 화학을 좀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들으시겠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전혀 자기는 화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 모든 물질은 세 가지의 상태를 가집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물 한번 예를 들으면 물이 고체 상태로 있어요. 그럼 얼음이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면 그냥 물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기체 상태로 있으면 뭐예요? 수증기죠. 수증기 같은 경우에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라는 말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서로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고체에서 액체, 물이 얼음에서 액체로 돼요. 우리 뭐라 그래요? 녹는다라고 하죠. 녹는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용융한다 그러죠.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돼요. 그럼 굳어버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응고라고 하죠. 응고. 그럼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액화, 아니 기화가 되죠. 기화. 기체화가 된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요. 그러면 액화가 되겠죠.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양쪽 다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한다. 이쪽도 승화, 이쪽도 승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혹은 책에서 아니면 어때요? 제가 강의하다가 응고다, 액화다, 기화다, 승화다 이런 말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알 수 있어야겠죠. 아, 승화라고 하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상태구나. 액화라고 하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화학의 기초 이제 두 번째로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뭘까요? 단위. 단위란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하죠. 우리 길이 흔히 뭐라 그래요? 길이. 너 키가 몇이야? 하면 내 키는 160이야, 170이야 할 때 뭐라고 부르죠? 아, 160cm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키가 160이야 했을 때 그 160이라는 말에 이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게 같은 경우에 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 아예 딱 물어보네요. 몇 킬로그램?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안 그러면 또 몇 초 지났어? 만약에 또 뭐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몇 초 나왔대? 이렇게 물어보죠. 초. 이렇듯이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해요. 단위. 그럼 우리가 위험을 공부하는데 단위 이거를 왜 공부하냐?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하고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위험을 공부를 하겠죠. 무게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어때요? 계산 문제에서도 부피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단위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계산 문제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어때요? 더 빨리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단위는 뭐냐면 한마디로 문제 풀 때 뭘 알고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우리 흔히 온도라고 하면 그냥 몇 도씨 몇 도씨 말하지만 우리 화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많이 쓰니까 이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압력, 그리고 부피, 밀도, 몰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단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온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섭씨 온도 뭐예요? 섭씨 온도. 우리 오늘 몇 도야?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온도가 밖에가 약 19도씨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물어보죠. 밖에 지금 몇 도야? 19도에 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하고서 우리가 도씨라고 쓰죠. 왜 도씨라고 쓸까요? 도씨라고 하는 거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의 어는 점을 (0도) 그리고 끓는 점 100도 도씨로 정해놓고선 그 사이를 어때요? 100등분을 한 온도가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씨를 붙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날 흔히 쓰고 있는 섭씨 온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화씨 온도. 화씨 온도 어디서 쓰죠? 미국에서 많이 쓰죠. 화씨 온도. 그럼 뭐냐? 의미는 비슷해요. 물의 어는 점을 32, 끓는 점을 212도. 그러면 212에서 32 빼면 얼마 나올까요? 180이 나옵니다. 이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를 화씨 온도라고 해요. 도 F라고 하죠. 만든 사람 이름이 파렌하이트예요. 그래서 맨 첫자 약자를 따서 도 F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섭씨 온도는 당연히 알고 화씨 온도는 그냥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계산해서 볼 때 거의 절대 온도를 다 씁니다. 그럼 절대 온도가 뭐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의 온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어때요? 과학자들이 온도를 낮춰봤어요. 계속. 어디까지 낮아지나? 우리 겨울철에 어때요? 겨울철에 한국의 날씨가 뭐 많이 추우면 영하 10도 밑으로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뭐 장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낮춰보니까 더 이상 얼마? 섭씨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73도씨. 정확하게 뭐 273.115도씨입니다.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다? 모든 물체가 운동을 정지한다. 모든 물질이 운동을 정지한다. 그래서 딱 이 온도를 정의를 한 겁니다. 섭씨 기준 마이너스 273도씨를 0K라고 합니다. 0K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정해놓은 온도가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국제 단위계가 있죠. SI. 전 세계에 뭐예요? 표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때요? 우리가 숫자라는 가장 좋은 단위가 있죠. 표준 단위가 있죠. 전 세계 어딜 가나 쓰죠. 근데 뭐예요? 우리 미터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애들이 뭐 써요? 뭐 야드 쓰고 속도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몇 킬로미터 쓰는데 미국 애들 뭐 몇 마일 하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투수가 뭐 90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던졌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졌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SI라고 국제 단위계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온도를 뭘 쓰냐? 절대 온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273도씨가 0K라 그랬죠. 그러면 0도씨, 물이 0도씨에서 얼죠. 그것을 절대 온도로 나타나면 몇 도씨가 되죠? 273K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73K. 그냥 여러분들 외우고 계세요. 0도씨는 얼마다? 273K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압력의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 뭐죠?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양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서로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압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압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브를 가지고 바다에 갔어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튜브로 어떻게 해요? 그 물 누르려고 하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만큼 뭐예요? 바닷물도 그 튜브를 위로 미는 힘이 있고 튜브도 아래로 미는 힘이 있겠죠. 그렇듯이 어떤 물체, 서로 두 물체 간에는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압력이라고 하고 우리 뭐 흔히 일기압, 뭐 몇 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1기압은 1atm을 말해요. 이거 여러분들 역시나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1기압은 1atm 그리고 또 760ml Hg로도 말해요. 같은 단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760ml Hg라는 뭐 단위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도에 1600 몇 년인지는 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수조에 물을 담아놨어요. 물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시험관을 거꾸로 이렇게 시험관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수은을 담아요. 수은의 화학 기호가 Hg입니다. 수은.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득 담았겠죠?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요. 그러면 수은이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수은이 조금씩 내려오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물 액체가 있는 면은 여기인데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수은이. 그래서 이 과학자가 생각을 하죠. 뭐예요? 수은이 어때요? 물면을 누르고 있죠. 내려가려고 누르고 있는데 또 뭐예요? 공기가 이 물면을 누르고 있으니까 내려가고 싶지만 더 이상 물도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가게 돼 있죠. 이 중간에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게 길이가 얼마였냐? 이게 760mm였어요. 뭐 1기압하에서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1기압을 760mm Hg라고 나오고 가끔 우리 이제 계산 문제에서도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 1기압이다, 뭐 2기압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가끔씩 760mm Hg다. 안 그러면 뭐 750mm Hg다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피 보겠습니다. 부피. 우리 부피는 어떻게 알고 있죠? 입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말해요. 가장 간단한 거 뭐 있어요, 우리? 생수병. 뭐라 그래요? 큰 거. 2리터라고 하죠. 이게 그냥 부피예요, 부피. 부피랑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피랑 무게랑은 다릅니다. 같은 부피지만 어때요? 무게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겠죠. 이 생수병에다가 뭐 솜을 채워놔요. 가득 채워놔요. 그래도 물처럼 무겁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 1m 세제곱이 뭐다? 1000리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보자면 1리터. 1리터는 얼마다? 1리터는 1000ml다. 우리 뭐예요? 가장 많이 마시는 거.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우유죠. 우유 뭐 200ml다. 200ml라고 하죠. 500ml다. 뭐 1000ml다 하죠. 보통 그냥 1000ml라고 하죠. 그 1000ml가 1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 같은 거 변환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1000ml는 1리터다. 그리고 1000리터는 1m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밀도. 밀도는 뭐예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한마디로 밀도는 뭐라는 소리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밀도. 그럼 뭐예요? 부피가 같아요.
부피가 같은데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뭐예요? 밀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뭐 가벼워져요. 그럼 당연히 밀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몰이 뭐야?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몰이 뭐냐? 몰. 우리가 이제 뒤에 화학이니까 당연히 원자와 분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는 단위예요. 그냥 개수의 단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런 식으로 몰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뭐 계란 같은 경우에 한 판이라고 하죠. 한 판. 계란. 계란 한 판에 몇 개예요? 계란 한 판 30개죠. 몰도 그냥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지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런데 좀 크죠? 몰은 몇 개냐? 원자나 분자를 세는 단위이고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해요. 몰. 1몰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원자나 분자 뭐 이산화탄소 있어요. 이산화탄소 CO2 한 몰이 있대요. 그럼 몇 개예요? 이 CO2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개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1억. 뭐 1억만 있어도 좋겠죠. 1억이 매우 큰 돈이죠. 1억은 10의 8승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10억은 10의 9승, 100억은 10의 10승, 1000억은 10의 11승이죠. 10의 23승 여러분들이 뭐 세기도 힘들 정도의 숫자죠. 원자나 분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위. 뭐 어떻게 실험을 해야 돼요. 화학 실험 같은 경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역시나 만든 많은 개수의 단위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몰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왜 쓴다 그랬죠? 너무 작아요. 원자나 분자. 현미경으로도 보일까 말까 한 너무 미세하게 작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도는 모아놔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막상 이거 1몰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뭐 이산화탄소 아니면 뭐 다른 거 간단한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을 알 수 있을까요? 철 같은 경우에 1몰 해봤자 뭐 한 이만큼 되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해요.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야겠죠? 개수의 단위다. 1몰은 몇 개인가 우리 봤죠? 이제 다음으로 우리 원소와 원자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소, 원자, 분자. 뭐 이건 당연히 화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뭘 말하냐? 뭐 원소나 원자, 분자 다 뭐 비슷한 말 아니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소는 뭐예요? 원소. 성분이에요. 원자는 입자, 분자는 원자의 결합 물질 2개 이상. 어때요?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앞으로 뭐 자꾸 뭐 원소, 원자, 분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 원소는 뭐예요? 막 우리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소도 있을 것이고 탄소도 있을 것이고 나트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어요? 뭐 철도 있을 것이고 뭐 백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뭐 화학 원소라고 하죠. 원자는 입자, 분자는 2개 이상. 만약에 분자부터 설명을 할게요. 뭐 2개 이상이에요. 뭐 H2O.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H 2개랑 산소 하나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물 분자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거를 화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분필들이 많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분필이 이렇게 세고 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거 다 뭐라 그래요? 그냥 분필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분필, 이것도 분필, 이것도 분필.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그냥 분필이라고 해요. 그냥 그 자체. 만약에 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있어요. 근데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냥 개라고 하죠. 자체. 말 그대로 그냥 그 물질 자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그게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이제 원자와 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죠?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그냥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자는 뭐예요? 뭐 이렇게 보면 뭐 물질을 쪼개갖고 가장 뭐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가고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하죠.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 분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쪼개요. 다 쪼개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가루도 보이지도 않죠. 남았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는 약간 수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조그맣게 해갖고 가루 날리죠.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이것도 분필은 분필이에요. 큰 것도 분필이죠.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그것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걸 원자. 분자는 뭐냐? 2개 이상이에요. 분필 원자가 2개 이상 있어요. 그때부터는 분필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물처럼 화합을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조건 한 개는 원자, 2개부터는 분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도 이럴 거예요. 탄소 원자가 뭐뭐뭐뭐게 뭐 살라살라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아, 탄소 원자라고 했으니까 탄소 하나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 분자다. 이산화탄소 분자다. 그럼 뭐예요? 아, 2개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O2. 산소의 화학 기호가 뭐예요? 5죠. 근데 2개 있어요. 이거는 산소 원자라고 해요. 2개 있죠. 2개 이상이면 뭐라고 했었죠? 산소 분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와 원자, 분자에 대해서 그냥 가장 이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자체를 부르는 것을 그냥 원소, 그냥 한 개는 원자, 2개는 분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까요? 원자는 뭐라고 합니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탄소가 있어요. 쪼개서 딱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게 이 크기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보기 쉽게.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원자는 이렇게 핵이에요. 핵과 주위에 전자들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대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뭐 화학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도움은 되겠지만 위험물 공부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기능사 공부하는데 필요는 없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원자 번호.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번호가 나와 있죠. 뭐 책에도 앞에 보시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소 1번, 헬륨 2번, 뭐 수헬, 리베, 붕탄실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다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리튬, 베릴륨, 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다 붙어 있어요.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 이 숫자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전부 다 1번부터 1, 2, 3, 4번 붙여놓지 왜 이렇게 띄워놨냐? 다 의미가 있겠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붙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양성자 수에 따라서 붙인 거래요. 그럼 뭐예요? 수소는
1번이죠.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아르곤은 18개, 탄소는 6개가 있다는 소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화학의 기본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원소 기호가 몇 번이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플루오르가 9번이었죠. 양성자가 9개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별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주기율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조기랑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앞에 있는 것은 양성자 수예요. 아래에 있는 것은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갖고 탄소를 12로 상대적인 양을 표시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탄소 양을 딱 무게를 쟀는데 정확하게 12가 나왔다. 그게 아니고 탄소를 12로 기준을 해야지 나머지 이제 이 원자들이 딱 정수비로 잘 떨어져요.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뭐 수소 1.0079면 1이라고 봐도 되죠. 헬륨 4.0026이에요. 그냥 4로 봐도 무방하죠. 이것도 9. 질소 14, 산소 15.999니까 16으로 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원소만 보는 거예요. 나트륨 22.99, 23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를 12로 기준 둬야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원자량이 있어요. 왜 꼭 외워야 하냐면 역시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위험물 시험 보러 들어가면 계산 문제 풀기 힘들어요. 못 풀어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정말 쉽게 풀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무조건. 꼭 외워야 될 거. 수소 1, 탄소 12, 질소 14, 탄소 16. 밑에 알아두면 편리한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단 칼륨의 원자량은 39다. 단 염소의 원자량은 35.5다.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거는 주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원자가 2개 있으면 뭐라 그랬죠? 분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탄소 하나 있으면 원자량을 구해라고 하겠죠. 만약에 근데 CO2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부터는 분자량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제가 원자와 분자 왜 설명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CO2의 분자량을 구하래요. C가 하나 있죠? C의 양이 얼마나 그랬죠? 그럼 12예요. 탄소의 원자량이 12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2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5가 산소죠.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러면 16이 2개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얼마 나와요?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나오죠. 32 더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오죠? 44. 그래서 CO2의 분자량은 44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4가지는 필수로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 추가로 4개 외우는 김에 밑에 4개 더 외울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면 좋아요. 나트륨은 23이다. 칼륨은 39다. 칼슘은 40이다. 그리고 염소는 35.5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